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엄청나게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만의 문화들은 외국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몇 달간 파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외국인은 한국에서 단기간 만에 희로애락을 전부 느껴봤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한국으로 해외 파견을 오게 됐고 평생을 살아왔던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몇 달간 지내게 되었어.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글로 작성하려고 해. 사실 내 회사에는 일본으로 파견 갔다 온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조금 힘들었어.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권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지. 왜냐하면 일본을 갔다 온 동료들 말로는 일본인들은 친절하고 매너가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들을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과 함께 일하며 일본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일본인들은 미국인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라며 혀를 내둘렀거든. 하지만 나는 그렇게 개인주의가 심하다는 미국인들에게도 항상 전형적인 미국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남에 대해 무신경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도 일본처럼 개인주의가 심한 문화를 갖고 있다면 이것만큼 나와 딱 맞는 문화도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부푼 기대를 안고 한국으로 가게 됐고 처음 간 한국의 회사에서 나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이들의 문화는 너무도 특이했기 때문이야. 내 자리에 컴퓨터 연결이나 정리 등 한국인들은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과잉 친절을 베풀어줬고 환영한다며 커피나 밥도 사줬거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게는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 그리고 한국의 사내 문화도 참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이 자율과는 거리가 멀었고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일을 처리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런 내 불만들이 완전히 부서지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지. 일단 한국인들, 특히 연장자들이 내게 밥이나 커피 등을 사주는 경우는 꽤나 많았는데 이들은 그냥 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호의로 사주는 거고 내게 돌려받거나 뭔가를 원하는 의도로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서 이들의 호의가 덜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야. 그리고 일을 지시하는 연장자들은 그들 역시도 말만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은 평범해 보이는 업무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처리해서 미국에서는 하루 종일 걸릴 일들도 한국인들이 힘을 합치면 1시간 만에 모든 일이 끝나버리는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 한국인들이 이렇게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적으로도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니 개인주의가 심한 내게도 한국의 문화들이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내 한국어 실력도 어느 정도 늘고 미국 친구들보다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됐을 무렵 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고 새벽부터 엄청난 눈이 내렸는지 꽤나 많은 눈이 쌓여 있었어. 하지만 나는 한국인 동료와 같이 PC방에 가서 1대1 게임 대결을 하기로 약속했었고 따라서 그 엄청난 눈길을 뚫고 약속 장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 약속을 취소해버린다면 나는 겁쟁이로 낙인 찍혀 사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게임으로 무시당하는 건 남자로서 정말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야. 어쨌든 그렇게 집을 나서는데 한 산책로에서 어떤 중년의 남성 혼자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제는 그 산책로는 그야말로 눈폭탄을 맞은 것처럼 엄청난 눈이 쌓여 있었고 이건 제설 차량이 필수로 와야 할 정도였지.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엄청난 눈을 치우고 있다니 이 모습은 마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한 사람의 인생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잠시 그 중년의 남성의 모습을 지켜봤어. 놀랍게도 근처를 지나던 한 젊은 남성은 혼자 눈을 치우는 중년의 남성을 보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처 제설함에서 넉가래를 꺼내 함께 눈을 퍼내기 시작했고 잠시 조깅을 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산책로에 엄청나게 쌓인 눈을 보고 당황하더니 이내 제설함에서 빗자루를 가져와 눈 치우는 걸 돕더라.
그렇게 여기저기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설함의 도구가 부족해서 근처 가게에서 빗자루를 빌려오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절대로 사람이 치울 수 없어 보였던 그 엄청난 눈은 어느새 수많은 한국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정신 차리고 보니 나 또한 삽 한 자루를 들고 정신없이 눈을 치우고 있었어. 이 와중에 처음부터 눈을 치우고 있던 중년의 남성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지 빗자루와 삽, 넉가래를 든 사람들 각각에게 해야 할 업무를 내려주고 있었고, 내게 삽질 실력이 부족하다며 그냥 염화칼슘이나 뿌리라고 해서 나는 잠자코 그의 말을 들어야만 했다. 사실 한국인들은 눈을 어찌나 잘 치우던지 내가 삽질을 한 번 할 때 내 옆에 있는 한국인 할아버지는 5번 이상의 삽질을 했고, 한 번 퍼낼 때마다 삽 크기보다 더 거대한 눈덩이를 퍼내곤 해서 나는 차라리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더 낫긴 했다. 어쨌든 이러한 눈치우기 베테랑들이 힘을 합치니 결국 절대로 사람이 치울 수 없을 것만 같던 눈을 전부 치워버렸고, 나는 정말 궁금해서 처음 봤던 중년의 남성에게 당신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주말부터 혼자 눈을 치우고 있던 건가요? 라고 물었어. 그러자 이 남성은 자신은 근처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 산책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산책이나 조깅을 하러 오는 곳이라 위험할까봐 눈을 치우고 있었다고 말하더라. 그러고는 이 제설 작업을 도와준 사람들은 전부 산책을 하러 왔거나 근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자신은 여기서 20년째 장사를 하는 동안 폭설이 내릴 때마다 자주 이곳에 눈을 치웠다고 했어. 그리고 처음 삽을 드는 용기를 갖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남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눈을 먼저 치우고 있으면 꼭 근처에 있던 한국인들이 모여서 함께 눈을 치워준다고 하더라. 그러고는 자신이 여기서 20년 동안 눈을 치우면서 나 같은 외국인은 처음 본다면서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서 질리도록 눈을 치우기 때문에 눈 치우기라면 전문가 수준이고, 다음에 이곳에 온다면 삽질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고 쿨하게 자신의 가게로 향하더라고. 나는 이 남성이 공무원이거나 돈을 받고 눈을 치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남을 위해 눈을 치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또한 그저 호의만 갖고 무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니,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한국인들은 마치 이 눈 덮인 산책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산책로에 쌓인 압도적인 눈처럼 인생을 살면서 마주치는 고난과 역경은 엄청나게 크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혼자 헤쳐나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한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점차 모여서 돕기 시작하고 결국 혼자가 아닌 같이 이 역경을 극복하지. 마치 이 산책로의 눈처럼 말이야. 어쨌든 나는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제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한국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가려고 한다. 한국에서 한국인들 속에서 살다 보니 정말 이들처럼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아, 그래서 동료와의 게임 대결은 어떻게 됐냐고? 5대 0으로 압도적으로 패배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는 그냥 3대2 박빙으로 내가 아쉽게 패배했다고 해주는 대가로 그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접해주기로 했어. 한국인들에게 절대로 게임으로 까불지 마. 적어도 게임에 관해서 허세라고 생각되는 이들의 주장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거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을 대가 없이 돕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거의 유일하죠.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수많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기적을 보여줬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남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두 손을 걷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눈이 많이 오는 나라인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캐나다인들보다 훨씬 눈을 잘 치우더라고. 어디 제설학원이라도 다닌 것 마냥 한국인들은 마치 기계처럼 눈을 치워버린다. 캐나다인으로서 공감한다. 근데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서 자기 집 앞에 눈을 전부 치우고도 꼭 옆집까지 도와주더라고. 특히 이들은 노인들에게 더 큰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지. 한국인들이 게임에 관해서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면 그건 허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게임에 관해서라면 이들은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맞아. 나는 프로게이머를 하다가 그만둔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놀러 간 적이 있고 거기서 친해진 한국인 한 명이 게임으로 허세를 부리길래 다음날 같이 PC방에 간 적이 있어. 그리고 놀랍게도 전 프로게이머인 내 친구는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말았지. 그는 꽤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의 눈에는 약간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 그 정도면 그 한국인도 프로가 아닐까? 어떻게 게임이 직업이었던 사람이 취미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에게 질 수가 있어? 그 한국인은 그냥 직장인이었고 그저 아마추어 대회를 몇 번 정도 나간 적은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한국인 친구는 내 친구를 그냥 이긴 수준이 아니라 눈물까지 고이게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 저는 미국인이고 현재 일본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개인주의가 심한 거지만 일본인들은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미국인들은 주지도 받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일본인들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려 하거든요. 맞아요. 일본인들을 잘 몰랐을 때는 그저 호의를 잘 베푸는 성격을 가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니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더라고요. 일본은 정말 알면 알수록 음침한 국가예요. 내 나라였다면 처음 눈을 치웠던 사람은 그저 바보가 되어버렸을 거야.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거든. 동의한다. 심지어 그 산책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조차 절대로 돕지 않고 눈이 치워지기 전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 거라고 확신한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